자, 코로나 2차 팬데믹의 주역이었던 바로 그 러브젤 교회 정광훈이 그 수갑을 찾던 게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가 변호인단이 없는 상황에서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그대로 언론에 노출됐다. 그리고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 하니까 인권위가 뭐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억대 위자료 소송을 하겠다. 참 뻔뻔한 자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뭐 사입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공적인 부분을 먹고 사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다가 끼친 피해라는 게 있다면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이제 뭐 구속하고 막 이럴 때 수갑을 채웠다는 것만으로 인권위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나오니까 소송을 하겠다. 억대 소송하겠다. 너무 뻔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광훈이 지가 뭐라고 억대 소송 인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인권위도 물론 이제 뭐 그 사람들 잣대 그 하나만 본다라면 뭐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굳이 그 도주나 뭐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뭐 수갑을 채운 것은 좀 신체 자유를 좀 억압하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한 것이고 근데 여기 인권위에서도 말을 한 건 그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언론에 사진에 찍히고 한 것은 기레기들의 특정 욕심에 의한 그 과도한 그 취재 경쟁 때문이지 경찰의 어떤 공무 집행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라라고 아예 판결을 그 내용에 나와 있는데 정광훈은 경찰을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건데 손해배상 청구할 것은 이제 그 기레기들한테 있는 거죠. 기자들한테 언론사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지 왜 이거를 경찰에다가 하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이 일단은 인권을 보호하고 어떤 인권의 보호 수위도 좀 더 높게 보장하고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한 설립된 지는 20년 가까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수갑을 채운 거에 관련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해서 인권 침해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되게 고민을 거듭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우리가 뭐 헌법적으로 보면은 신체의 자유가 되게 기본적인 어떤 권리거든요. 왜냐하면 신체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다른 여타의 기본권들도 누릴 수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보려면 우리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뭐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으로 일단 판단을 하거든요. 지나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목적이 정당하냐 피해가 적냐 뭐 법익의 균형성이 맞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좀 경찰 쪽의 얘기를 좀 더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찰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밖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소한 수갑은 채웠지만 가리개로 덮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기본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경찰 측의 의견을 좀 더 들어주고 싶은데 근데 이제 뭐 인권위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했죠. 일단은 아이고 제가 지금 근데 예. 피진정인인 경찰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50조 1항에 따라서 수갑을 착용시켰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갑 가리개를 사용했고 네. 수갑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변호인이 항의하자 나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수갑 가리개를 사용했고 전 목사가 수갑 사용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갑을 그럼 왜 사용할까? 그러니까 피의자를 쉽게 제압하는 방법, 호송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피의자에게 혹시 있을지 모를 자해를 막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경찰서에 데려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수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안전하게 오히려 그 적정한 장소에 법의 심판을 받을 장소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게 좀 불가피한 거고요. 인권위에서도 이것을 문제 삼지만 근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이걸 소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찰청 자체적으로 이게 좀 전체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개인이 소송내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송하는 건 본인의 자유이긴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런 것도 어떻든 간에 뭔가 이렇게 인권 향상을 위한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인권위도 판단한 것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정광훈이 사악하다고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계속 출석 요구서를 보내. 안 가, 일단은. 근데 정광훈이 수갑을 채우는데 동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일종의 정광훈의 어떤 박해 프레임 같은 것을 스스로 이렇게 수갑 차고 나가고 나는 지금 탄압받는 순교자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일종의 자기가 동의했던 행위거든요. 지지자들이 보면 피가 끓어오르면서 막 후원도 많아지고 지지도 더 세지고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실컷 이용해 먹고 나서는 나중에 이걸 인권 침해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 사악한 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건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게 박원순 시장 등에 꺼내서 보듯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그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대사회의 핵심은 인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인권위원회가 과다하게 뭐가 이렇게 어떤 공익적 측면을 바라보지 않고 뭔가 저쪽 사람들이 막 법을 이용해 먹는데 동원되는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인권위원회의 어떤 결정들이 인권 차원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 들어서 수긍되는 것보다는 뭔가 저쪽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요즘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자, 어쨌건 정광훈 씨가 이렇고요. 뭐 구상권 관련해서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설 연휴 때 5인 이상 모여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한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예방 차원에서의 구호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족들끼리 불가피하게 모이다 보니까 5인 이상 모였다고 그래서 그걸 득달같이 무슨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뭐 여기다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안 한데 그렇게 모였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하겠다 정도는 알고는 계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일종의 그 조심하라는 엄포성 성격이 강한 것 같고요. 실제로 만약에 5인 이상 모인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큰 소송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건 그냥 뭐 자제합시다 차원으로 정부에서 하는 그 홍보의 일환으로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5인 이상 모여서 우리가 뭐 맘대로 뭐 10명, 20명 모여서 집안 행사를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국가 차원에서는, 왜냐면은 지금 이번 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 이후에 이게 우리가 새로운 그 팬데믹을 막아야 자영업자도 살고 그다음에 착착 그 우리가 백신 접종에 관련된 그 로드맵대로 해서 순차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번 설을 가장 큰 위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예.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좀 다소 좀 누그러진 거에 플러스 설을 맞이하니까 경각심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정말 그 뭔가 이렇게 경고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이렇게 좀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예외가 있긴 있어요.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여섯 명이 같이 살아도 상관없는데 아들인데 또는 어머니인데 아버지인데 주소가 다르면 모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코로나 검사는 연휴에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휴니까 검사를 쉰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럴 때는 진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연휴 이런 설 명절에 또 나와서 그 검사하고 하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또 뭐 동선 추적하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이번 연휴 때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명절이기 때문에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고생하십니다.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